안녕하십니까. 여러분 건강하시고 더욱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 1912년은 서강에 비치는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안보포럼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최현 선생의 큰절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. 그 양반티와 그 다음에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의 그 절하는 모습을 보고서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. 채씨 하면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은 채씨가 인류에 기여한 가장 큰 공로는 종이를 발견한 최륜 선생 때부터입니다. 우리나라에는 최명신 선생님도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최륜 하면은 바로 이 종이 혁명을 통해서 문자의 이러한 문화를 창달시킨 그 후손이에요. 그러니까 저런 모습 보니까 뼈대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용태입니다만은 용은 우리가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. 그러면서도 용을 그렇게 좋아합니다. 왜 용을 그렇게 좋아하느냐면 현묘한 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특히 금년은 임진년이라 해가지고서 검은용이라고 그래요. 그래 검은용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도 또 불화자 써가지고 화룡이라고도 얘기합니다. 근데 그건 표현이 좀 맞지 않는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뭐 그것도 일리 있다고 느껴집니다. 근데 사무총장의 이름이 최현 글자 하나요. 그 글자가 불화 옆에 가불한자 썼습니다. 그래서 그 화룡이 지니는 현미함을 가졌다는 이런 뜻으로도 해석해보면 최륜 선생의 종이를 발견한 그 현명함이 그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욱 안보포럼을 위해서 분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. 수고 많이 하세요.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김정일이가 죽어줘서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특히 용띠 가진 분들이 더 좋아했을지 모르겠어요. 지금 용띠가 몇 명이냐 하면은 남한에 한 500만 됩니다. 그리고 북한에 한 200만 돼요. 여러분 간단해요. 그거는 총인구 나누기 12하면 나옵니다. 왜냐면 12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700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용띠가 한번 결합을 하면은 그 700만의 용이 현명한 체질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그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독일이 아닐까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. 그리고 금년을 이제 검은용이라고 합니다만은 여기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. 이 검은용은 임진 북방에 자리하고 있다 해서 검은용이지 그 용의 채색이 까맣다 해서 검은용이 아닌 것입니다. 그래서 동쪽에 심은 청룡이고 서쪽에 심은 백룡이고 남쪽에 심은 홍룡이고 북쪽에 심은 그것이 흑룡입니다. 그 다음에 중앙에 심은 걸 황룡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임금을 반드시 황룡으로 표시하는 얘기는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걸 흑룡을 검은 색깔 용으로 본다면은 북쪽에는 검둥이 용만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겠습니다만 바로 이건 어떤 그 착각과 같은 거 하니 북쪽에는 흑인종 병사만 배치시키고 서쪽에는 백인종 병사만 배치시킨다는 이러한 논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뜻하고 물은 흑색을 얘기해요. 그러니까 흑색으로 상징되는 곳에 용이 가 있다. 그래서 흑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청색으로 상징되는 곳에 가시면 청룡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임금은 늘 중앙에 중황토이기 때문에 누런 색깔로 상징되기 때문에 황룡이요 임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김일성도 죽고 김정일도 죽고 이제 살은 남은 사람은 김정은이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 말이죠. 김일성은 1912년생이에요. 쥐띠입니다. 그리고 김정일은 1942년생이에요. 그것도 입자가 붙어요. 그건 말띠예요. 김정은이는 1982년생이에요. 이건 개띠예요.
다 모여봤을 때 쥐, 그 다음에 말, 개 이렇게. 이걸 모충이라고 합니다. 털어버리 가지고 있는 지능은 모충이라고 그래요. 용은 아니죠. 근데 용은 인충이라고 해요.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. 이렇게 보면은 바로 그 숫자 가지고 우리가 운세를 점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만은 묘하게도 그 3대에 걸친 그 사람들의 그 수령이 전부 이자가 붙는 해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것은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용어의 문제를 얘기할 때 이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유인물에 그 표를 하나 그려놨어요. 그래서 이게 오행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만 보시면은 그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금목수화토가 그 오행인데 여기 이제 그 목을 먼저는 이는 목은 동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알기 쉽게 오방 밑에서 세 번째 보면 5가지 방이라고 하는 라인이 있어요. 그래서 동서, 중앙, 그 다음에 동남, 서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행이 목은 동에 해당되고 화는 남에 해당되고 토는 중앙이고 금은 서쪽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 물은 북쪽에 해당됩니다. 그래서 그 북쪽 보면은 거기에 그 오 세 개 있어서 검은 색깔이 북쪽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방위료는 북방이고 그 다음에 임진해제 임자 그러니까 가불병정 십간 십이지에 볼 적에 그 임자가 북에 해당하잖아요. 그래서 용띠해가 이 검은 용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 임자년 하면은 그 검은지란 얘기죠. 그래서 그 임이라고 하는 것이 북임이라고 하는 지역을 방위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검은용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북쪽에 있는 검은용은 여의주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은 이 여의주라고 하는 것은 용만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용만이 날개 없으면서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동물이에요. 그래서 여의주가 밑에 나르는 것이지 날개가 웃으면서도 나른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밑에 산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. 바로 이런 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흥룡이니 백룡이니 흥룡이니 청룡이니 황룡하는 것은 거기에 간략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오행의 방의 여기에 바탕을 두고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그 흥룡의 해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상술적 개념으로 얘기하는 그런 유혹에 말려들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흥룡이 좋은 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나의 운세를 의탁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뭐 여러분들 임진년 하면 임진년이 금방연상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질상해는 아닐까 않습니까? 이렇게 보면은 그러한 임진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띠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 뭐 행이다 불행이다 하는 것을 얘기할 이유는 없다고 하는 것을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능히 짐작이 가능하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리 중에는 인간을 제외하고 4가지 부류에 속하는 영물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 하고 보면은 하나는 용처럼 비누를 가지고 있는 생물이 있어요. 그러니까 뱀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건 전부 비누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것을 비누를 진짜 버러지 진짜 해가지고 인충 그러니까 비누를 가진 동물이다 그런 얘기예요. 그런 동물 가운데 그 수장이 누구냐 그것이 용이에요. 그래서 인충기장을 걸어서 용이라 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새처럼 나르는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걸 우충이라고 합니다. 날짐승이죠.
그래서 날짐승 중에서 장어른이 누구냐 하면 그 봉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대통령 앉는 자리에 봉황을 드리는 것도 무당 때부터 연유한 것입니다만 그것은 인정을 베푸는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이러한 데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